자, 이어서 해봅시다. 자, 이제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만 좀 하면 이제 F&M에는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작용 반작용 매우 어렵습니다. 작용 반작용. 자, 뉴턴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F는 MA인데 힘이 없거나 힘이 있거나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뉴턴 법칙은 이 세상의 물체는 힘을 안 받은 상태와 힘을 받은 상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법칙, 2법칙. 그런데 이 힘은 항상 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솔로지만 짝이 있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무조건 반작용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힘을 가해야 되는데 가할 대상이 없어. 못 다 가했다는 거예요. 여친이 있다는데 대상이 없어. 너무 하실 거 아니에요? 뭔가 사랑에 빠졌는데 대상이 없어. 그런 건 똑같은 거냐. 가능하게 사랑은 짝사랑이 있지만, 요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내가 힘을 가야 되면 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그래서 때리면 내 손은 안 아픕니까?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따지면 내가 친구를 어퍼컷을 날렸다. 물리학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때린 만큼 지금 너도 얘를 때린 거야. 그치? 내가 친구의 턱을 날렸어. 주먹이 턱을 때린 만큼 턱이 주먹을 때린 거니까 똑같습니다. 이 힘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친구를 100N으로 때리면 얘도 날 때린 겁니다. 이건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친한테 싸대기로 했다 합시다 우리가. 그럼 왠지 기분이 나쁜 거지. 물리학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기분만 나쁜 거지. 그러면 선생님 싸움을 이기고 지는 건 없는 거네요. 맞아. 일진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얘가 나를 때려봤자지. 이제 이거 있죠. 이제 감각이 더딘 것과 감각이 더디지 않는 좀 이런 곳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싸움을 잘하려면 깡이 좋아야 돼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아도 좀 타격이 없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일단 내용 그렇고. 그러면 평형과 어떻게 다르냐? 평형과 작용 반작용과 평형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두 힘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이 될 수도 있고 평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알려줘도 잘 못할 겁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는 이제 그래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 힘의 합력이 0이 아니어서 가속하게 되면 작용 반작용이고 힘의 합력이 0이 돼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평형이면 1법칙, 작용 반작용이면 행동이 2법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들고 해봅시다. 이거 별로 할 만한 예시가 없어요. 보면 너무나 구닥다리라. 그래. 이것보다 더 같은 구닥다리긴 하지만 쉬운 것부터 해봐요. 책이 이거예요. 책이 언제적 그림이고 이거. 이 매우 나름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간단히 써놓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해봅시다. 이건 책이 잘못했네. 맞아요. 책이 잘못된 거예요. 이 물리학이라는 게 엄청난 학문인데 기초학문,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기초학문이 중요한 건데 돈 안 된다고 문제집도 안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물리투 문제집이 거의 없어요. 근다고 책을 안 만드나? 와, 매우 대단한 나라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줘야지 문제집 같은 것도 안 만들어요. EBS밖에 없어요. 물리투는 완자하고 오투 물리투 없어요. 우공비 물리투 없습니다.
이제 물리원도 안 맞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 그것마저 안 건드리. 왜 안 맞느냐면은 바뀌잖아, 여러분 세대에. 아, 이제 바뀌잖아. 그래서 있는 거 팔아먹고 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공부에 바뀌었죠? 아이고 네. 이런 수업을 못 하는 거네. 왜 못합니까? 아, 왜 되지? 전원 공급을 해줘요. 바꿨는데, 아, 됐어요. 아웃 됐어요. 그러면은 질량이 M인 물체를 지구가 이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 F1,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F2, 그다음에 줄이 이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 F3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모두 다 F1, F2, F3는 다 같은 힘입니다. 이럴 수가. 똑같아요. 크기가. 자, 그럼 작용 반작용은 누가 작용 작용일 것 같아요? F1이 원하고 F1이 작용 F1과 작용 반작용인 거. F1이 작용이죠. 작용이고 F3가 반작용이에요. F1이 반대인가? 작용 아닌가요? 반대인가? F1이 작용. F1과 작용 반작용이 힘인 관계. 반대인가 잠깐. F2입니다. F2는 뭐지? 그러면 F1과 평형 상태에 있는 거는 F3겠죠? 자, 작용 반작용은 이 두 힘은 물체가 하나, 두 물체 작용하죠. 네. 이 두 물체 작용하면 작용 반작용이고, 평형은 1과 3는 한 물체 작용하니까 저게 평형이에요. 그러면 할만한데요라고 느껴지겠지만 할만하지 않습니다. 할만하지 않아요. 뭐가 반대? 큰일이요. 과학 강국을 만든다면서 정말. 그래도 아직까지 읽어놓은 기술력들이 우리나라 기술력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혜택을 못 볼 것 같은? 그게 언제 따라잡혀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이라서 우리가 세계 최고인 게 10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10개도 안 되는 게 독보적으로 잘해요. 독보죠. 우리나라 세계 1위가 뭐예요? 우리나라 기술 중에. 아닙니다. 반도체 2등입니다. 언제 뺏겼어? 한 번도 1등인 적이 없어요. 대만의 TSMC예요. 아니 삼성 보안이야. 아니 삼성 노력해야겠는데. 네, 기술력은 삼성이 1위를 취해요. 총 액수가 TSMC고, 그것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삼성이 10몇 프로고 TSMC가 50%예요. 차지율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어.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 기술력이 1위다라고 말하면 맞는데, 중요한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죠. 이 매출, 돈으로 한다고 하면 TSMC가 1등인 거고.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는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얘는 전 세계 60% 정도를 잡아먹어요.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패널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삼성, LG, 뭐 일본, 중국에 있는 얘네들은 좀 짭스러워요. 그러니까 LG, 삼성 패널을 안 넣으면 프리미엄 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프리미엄 그라는 거 붙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애플에도 다 삼성, LG 게 들어갑니다. 삼성 거 들어가요, LG 거, 애플에도. 왜냐하면 못 만드니까, 이 패널 자체를 못 만드니까. 압도적인 1위는 디스플레이인데, 여러분은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1년 만에 바꿔요, 엄마가? 우리 집 TV가 1년이나 됐네? 바꿔야지. 이럽니까? 핸드폰은 몇 년 만에 바꿔요? 2년, 3년이 바꾸는데, TV를, 벌써 2년이나 지났네? 이런 공을 하고 바꿉니까? 대충 이해되죠? 대충. TV가 핸드폰보다 엄청 비싸다? 그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이 비싸.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TV를 많이 팔아먹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1위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조선업. 조선업. 지금 수주량만 해도 엄청난 양을 수주를 했고, 코리아. 근데 문제는 주문은 받았는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뭔 소리죠? 배를 만들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배를 만드는 도크가 필요한데 중국 때문에 한번 밀렸을 때 우리나라 도크들이 거의 다 닫았어요.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기술자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회일 수는 있어. 내가 조선 쪽으로 가면, 왜냐면 조선업이 원래 연봉도 많이 줘요, 원래. 근데 왜 이번에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숙련된 일꾼들에게 의사만큼을 줬으면 떠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나라는 의사만큼 줘요. 다른 나라들은 의사 못지않게 주는데 우리나라는 일만 시켜먹고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중국한테 회의를 느껴갖고 중국이 만들었더니 뭐가 배가 되게 허접스러워. 이제 이 교육과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1위가 아니었어요. 배를 잘 만든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나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있는 나라. 특히 일본이 세계 1위였는데 일본은 기술력은 여전히 좋아요. 근데 얘는 뭐가 배를 또라이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프리미엄을 만들어. 불필요한 프리미엄. 우리나라는 항상 가성비. 배가 싼데 괜찮아.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 근데 가격이 싸. 이게 우리나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중국. 예를 들면 배가 하나에 1,000억인데 중국이 우리는 800억에 만들어줄게. 그럼 200억 손해인데 그거를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을 죽이려고. 한국이 1위를 차지하니까 한국의 조선업을 묵살시키려고 야 수주 받아와. 모자라는 거 채워줄게. 돈 많은 중국이. 근데 받아서 왔는데 배를 못 만들어.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국제 정세에 되게 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미국 형님들 말 잘 들으려면 배가 필요해. 미국 형님들 말 잘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은. 미국 형님들 말 잘 듣는데 왜 배가 필요하냐? 미국이 너무 넘쳐나는 세일가스나 옥수수 이런 거를 강매하거든. 강매해. 여러분들 그런 게 안 나오잖아. 예를 들면은 아베 총리는 죽었지만 아베 총리는 총리 시절에 자동차 관세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의 옥수수를 7조 원어치 사옵니다. 7조 원. 7조 원짜리 산 거예요? 7조 원어치 사. 그 대신에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잖아요.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트럼프. 맞습니다. 옥수수 팔아먹고 입 싹 씻어. 자동차 관세? 말도 꺼내지 마지네. 이게 미국 형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당해. 일본이 제1 호갱 국가면 우리나라는 제2 호갱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 미국에 넘쳐나는 게 셰일가스야. 일반 가스보다 비싸요 또. 근데 미국이 넘쳐나면 어떻게 강매할 거 아니야. 코리아 좀 사야지. 아니면 현대차 못 판다. 자, 설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스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스를 뭘로 실어나릅니까? 배로 실어나잖아. 그럼 무역에서나 이게 그래서 엄청난 LNG선 수주가 들어왔는데 못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못 만들면 우리나라 뭐 그 큰 배를 뭘로 가져와서 우리나라를 만들어? 그냥 포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돼. 만들다 만 거를 야 한국 갖고 와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이게 어떻게 뭘로 갖고 와 배를? 어떻게 가져와? 그게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배 빨리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필요한 LNG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거 빨리 수출해 와야 되는데 배가 없어. 배가 주문하면 한 달 뒤에 봐요 이게 아니냐. 배는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엄청 걸려요. 그래서 수주량이 쌓여 있어. 그럼 한국도 지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수주량이 쌓여 있어. 왜 그럴까요? 딴 나라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제일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남아있는 거지. 수익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주는 건데 꼭 반도체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반도체는 레드오션이고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조선업 같은 것, 그렇지. 딱 1위를 차지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반도체는 앞으로 힘들어. 반도체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1위가 된다 해도 엄청난 불안한 1위와 많이 팔지만 돈이 안 되는 이런 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반도체 뛰어들어요, 원래. 그 역사를 알면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앞으로 20년 후인데, 반도체 업계에서 돈 벌려면 20년 남았는데,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여기 이제 대학생 들어가는 애들, 이 친구들도 반이 반도체 학과예요. 나는 만류했어. 너네 꼭 반도체만 해가지 마라. 지금 돈이 되지만, 지금 대학생도 사회에 나가려면 10년도 더 남았어요. 대학 나와서 그 기술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10년 후에 우리가 반도체가 1위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중국이 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형님이 깡패짓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버텨야겠죠. 왜냐면 그것마저 부러지면 한국이 힘드니까. 그것도 반도체가 잘 팔리고 돈이 많아야 월급을 많이 주는 거지. 항상. 그렇다고 해서 조선업이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해야 될 게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보면서 고등학교 때 그러면 내 인생에는 이걸 걸어가겠구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학벌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학벌 의미가 없어. 기술이 중요한 거지. 필요한 기술인데 학벌도 좋아.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고, 학벌은 좋은데 필요 없는 기술이야. 이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기술도 없는데 학벌도 안 좋아. 대충 느낌이 오죠? 여러분 세대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기술이. 자, 이것도 해봐요. 학원도 당연하게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죠. 어렵죠. 자, F1은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F2는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F3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3가 F4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와, 이름이 있구나. 자, 모두 크기는 같아요. 같은데 평형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찾아요? 그러면 이해시킬 수는 없고 지금 당장 그래도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찾는 거는. 찾는 방법, 정답을 찾는 거는 간단해요. 정확히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F1은 지구가 책한테 주는 힘입니다. 얘가 받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F2는 책이 지구에게 주는 힘이죠. F3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입니다. F4는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에요.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끝난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준 힘인지 어차피 다 써있어. 여기 써있잖아. A가 줄 이렇게 써있잖아. B가 줄 이렇게 써있잖아요. 다 써있잖아요, 여기. 저렇게 쓸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정답은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냐? 크로스! 작용, 반작용. 크로스 관계면. 상호작용력. 그럼 평형은 뭔가요? 지구가 책, 책상이 책. 한물체가 맞죠? 두 힘이 한물체를 향하고 있으니까 F1과 F4가 평형이 되는 거예요. 오, 대상이. 작용, 반작용은 상호작용력이니까 서로에게 줘야 되고 힘을. 크로스 관계가 되겠죠. 힘이 크기가 같을 때. 근데 평형은 한물체 작용하니까 F1과 F4는 한물체인 책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은 찾을 수 있지만
시험만 잘 보면 우리는 뭐 만사 오케이인 나라라서 이 정도 상관 없긴 한데 정확히 이해하고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해하고 좀 풀기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이 힘들의 결과를 보고 힘의 합력이 0이면 평형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합력이 0이 아니어서 움직이면 작용반작용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영재고 입시나 과고 입시에서 매우 전형적인 말과 마차 문제. 말과 마차 문제. 지문이 이렇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지면에 마차가 있고 이걸 끄는 말이 있다 봅시다. 말. 자, 말. 자, 왜 개 같은데? 자. 악어인데? 자, 말처럼 이렇게 털을 좀 그려줘야지. 자. 사냥개 같은데? 뭐가 아무것도 안 돼버렸는데. 그냥 개라 그래. 눈썰매라 합시다. 그러면 되죠. 눈썰매. 자, 그러면 이 개가 썰매를 잡아당기는 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썰매가 개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예요. 따라서 이 썰매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해가 됐잖아요? 개가 썰매를 끄는 힘이 F1, 썰매가 개를 끄는 힘이 F2일 거니까 그러니까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뭘 이해를 못한 겁니까? 속도를 이해했어. 작용반작용과 평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이거는 이 두 힘은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지만 힘의 결과가 0이 아닌 작용반작용이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찰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정확하게는 마찰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이게 좀 고민하게 생각할수록 어려워요. 좀 생각하면 마찰이 있는 곳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수레만 보면 말이 마찰을 끄는 힘과 이 마찰력 누가 크면 움직이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크면 되죠. 말 입장에서는 이 개였지. 썰매가 개를 끄는 힘보다 개가 썰매를 지면이 개를 밀어내는 힘이 더 세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면이 우리가 앞 걸어갈 때 어떻게 뭘 밀어야 돼? 걸어가려면 지면을 밀면 지면이 날 밀어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 추진력이라고 하죠. 개의 추진력이 이 썰매가 개를 잡아당긴 힘보다 크면 나가는 거고 썰매 입장에서는 개가 끌어주는 힘이 마찰력보다 크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우주 공간에 있다고 해요. 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이죠. 이거는 왜? 둘이 평형 상태가 돼요. 이렇게 되면 땅이 없으면 그냥 각각 두 물체가 아니라 한 물체입니다. 이거를 평형인 거를 다르게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자, 미래의 물리학자 김유찬 학생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방안인 밖에서 모두 에어컨 틀기. 친환경 자동차, 공해가 전혀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생기기 별론데요. 자석다리. 예. 아마 어디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림 같은데.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면에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으면 이 자동차가 움직일 건가? 자, 일단 설명해드리면 이 자기력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힘을 F1, 이 힘을 F2라고 생각했을 때 F1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F2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크로스 작용 반작용이 되죠. 그러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기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요. 자, A와 B는 두 물체입니까? 한물치 그게 다시 평형이 되는 거예요. 이럴수가. 자, 이 상황에서 김유찬이 점프를 하면 두 물체가 돼요, 이제. 그럼 움직이겠죠. 점프를 해야 하잖아. 점프를 하면 움직입니다. 오, 되게 되네. 됩니다. 계속 뛰었다. 포착포착 뛰면 앞으로 갑니다. 다이어트 자동차다. 아.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김유찬의 운동 에너지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가능합니다. 그럼 사람이 들고 있지 않고 자석으로 밀어내요. 그건 애초부터 두 물체였잖아요. 아. 애초부터. 애초부터 예를 들면 이게 이거 내가 자석 갔다가 자석이야. 가면 밀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가야지 알아, 계속. 그리고 얘를 밀면 난 뒤로 안 밀리나? 쓸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해주지 않고 움직일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자, 이거를 조금 더 다시 각색을 해봅시다. 자, 저 상황을 확실히 이해되도록, 자, 선생님이 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그래서 추진력을 가합니다. 추진력을. 바닥에 마찰이 없다 생각합시다. 추진력을 가해요. 아파. 작용반작용. 맞죠? 아파. 작용반작용 힘이 0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안 움직이죠. 뭐라 설명할 수 있어요? 내 팔과 나는 어차피 한 물체인데 한물체다. 결국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평형이 돼요. 평형이. 예. 자, 다르게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얼음 위에 김유천 학생을 세워놨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못 나오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신체를 일부를 잘라서 던져야 돼요. 아, 머리. 그러면 작용반작용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내 모든 신체가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다 평형이 되는 뭔 짓을 해도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때리거나 안 됩니다. 어딜 잘라야 그죠? 가장 필요 없는 거 자르면 되겠죠. 몸을 이제 가장 필요 없는 거. 10% 느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옷도 이제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옷이 있으면 옷을 던지면 될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던지자. 머리카락. 뭐 불가능하지 않아요. 머리카락 던지는 것도. 머리카락 뽑아서 던진다. 다이브하는 순간 예. 다리도 같이 바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리게 된다고. 왜? 항상 작용하는 대상과 반작용 대상이 있어야만 그 힘의 존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는 힘을 작용할 수가 없다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혼자 있어 힘 다이. 그럼 마찰이 있으면 혼자가 아니죠? 나와 지면의 관계인 거 아니야. 마찰이 있으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로 도출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의 학문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그냥 결과만 도출하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튼 역시 우리가 이렇게 배워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자, 개념 다지기를 봅시다. 얼마냐? 과학고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오씨. 간단하지 않다는 소리죠. 많은 경험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자, 이제 개념 다지기 쉬운 거 한번 해봅시다. 질량이 큰 물체는 질량이 작은 물체보다 관성이 크다. 맞죠? 우리가 보통 질량 F는 MA에서 M을 관성 질량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관성 질량이다.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0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힘의 크기가 0이면 그럴 리가 없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속도를 해? 말이 안 되는 거. 이러면 뉴턴 틀린 거죠. 그렇죠. 질량이야 저도 정렬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업적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틀린 게 많아. 되게 엉터리인 것도 많아. 특히 아인슈타인은 그런 게 많아. 오히려 똑똑함을 보면 뉴턴이 더 똑똑하죠.
어디? 물리학적으로 더 위대하다면 뉴턴입니다. 뉴턴은 물리학자 3순위 뽑아라 1순위에 들어가고 수학자 3명 뽑아라 해도 수학자에도 들어가요. 아 진짜. 뉴턴이. 뉴턴의 머리는 상관이고 콧구멍이 떨어졌어요. 근데 또 아인슈타인만 기억하는 좀 더러운 사람이잖아. 아인슈타인만 기억해요? 네.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1등만 기억해요. 여러분 핸드폰을 봐봐. LG폰 보여요? LG폰? LG가 2022년 폰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들이 LG 핸드폰도 만들고 있고 삼성 핸드폰도 만들고 있는데 얘들 들어갈 때는 대등했어. 오히려 LG폰이 잘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잘 나갔어요. 2008년, 폴로폰도 있었는데. 뭐 2010년 그때쯤은 LG폰이 오히려 삼성을 압도하는. 그때 폴로폰도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기술이 중요한 거야. 살아남는 기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 때렸어요. 기술 배워. 아니 그러면 무슨 삼성 들어가면 명문대고 LG 들어가면 명문대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둘 다 그때는 잘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앞으로 남을 기술을 배우는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도 계속 변모하고 있어요. 계속 변할 수밖에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의미가 없는 거 하니까. 옛날처럼 무슨 기계공학과다, 건축학과다, 이제 인기가 없어질 거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신설된 게 AI 학과. 이제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학과가 또 이제 곽강받고 뭐 진작에 있었지만 에너지 학과 여전히 반도체 강세고. 근데 바뀌겠죠 언젠가는. 자, 속력이 클수록 관성이 커진다? 이거는 원래는 맞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성을 그냥 이 질량값으로만 본다고 하면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 과정이 좀 그래. 교육 과정이 관성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건데 이걸 운동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같을 때 속력이 클수록 운동 관성이 커진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일반 관성은 이제 정지 관성을 의미하는 거고. 왜 이런 말장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질량이 크면 정지 관성이 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질량 곱하기 속도가 크면 운동 관성이 크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시험을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자, 2번 아까 했죠? 2번. 헤드레스 아까. 자, 그러면은 10으로 갑자기 출발했다면 이쪽으로 관성력 받겠죠. 반대 방향으로. 항상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5 곱하기 10이니까 50N의 힘을 받습니다. 자, 3번.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손잡이가 저렇게 됐네? 그럼 무조건 관성력을 이쪽으로 받았다는 소리겠죠. 관성력을 이렇게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버스의 상태는 반대로 가속했다는 얘기니까 급정거 가능하죠. 급정거.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된다겠죠. 손잡이의 관성력의 방향과 버스의 운동 방향은 같다. 맞죠? 이거 맞습니다.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넘어, 이거는 운동 관성이죠. 이것도 운동 관성이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고. 맞네요. 그래서 니은디귿. 과거 입시는 저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푸는 것보다. 저런 것만 준비돼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성적이 좋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고는. 과학고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합격하기가. 근데 여기는 쉬운 거예요. 인천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과학고 인기가 그닥 없어요. 나보고와 자사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경기도는
과학고가 더 생기면 예를 들면 경기북가하고는 경쟁률이 거의 10대 1이에요. 네? 우와. 거의 경쟁률이. 근데 여기는 3대 1, 4대 3.5대 1 정도. 4대 갈것 같던데. 예.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구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젊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여기 인천이. 신기하네. 송도, 청라 이런 데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출산인 거는 시골이나 낙후된 지역에서도 없는 거지. 여기는 학교가 더 생기잖아요, 여기는. 다행이네. 송도에는 학교가 더 생기고 있어요. 네, 늘고 있어.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전히 한 3대 1 정도면 매우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3대 1 정도면. 왜 4대 1을 안 보냐면 이미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도 그냥 씁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내신도 안 되고 막 쓰는 애들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썼을 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냥 썼는데 됐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제 가서 힘든 거죠, 이제. 후회하는 애들 있어요. 선생님이 써보라고 해서 썼는데 붙어버렸어. 그럼 딴 데 못 가요? 아, 못 중간에 가요? 못 가요? 아니, 가서 전학 가야 돼. 가서 자퇴해야 돼. 자수해야 돼. 자퇴예요? 전학이 아니고 자퇴예요. 그러니까 자퇴하고 딴 데로 가야 돼. 근데, 저 과거 포기하고 일반고 갈게. 그거 안 됩니다. 합격하면 가야 돼요. 무조건. 일단 무조건 가야 됩니다. 뭐 행복한 고민이지, 합격하고 나면. 제일 빨리 가는 그래도 합격하면 뭔가 뿌듯함과 함께 밀려와서 나름 초반에 열심히 합니다. 드디어 지옥이 끝났다. 하지만 그 합격과 함께 지옥이죠. 오른쪽으로 6으로 운동하던 애가 3초 후에 운동방에 바뀌었다. 그럼 3초 후에 정지했다는 소리네요. 그럼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6이고 가속도 곱하기 시간 3초겠죠. 그럼 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4. 답. 얼마나 쉬워. 가속도 마이너스 2.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AT. 능가속도 운동식이요. 큰일 났네, 오늘은. 과제. 정말 숙제가 큰일 난것 같아요. 과제입니다, 숙제가 아니고. 우리 과제 과제는 저번에 8문제 낸 게 과제고요. 여덟 문제. 망했다. 몇 개 안 됐습니다. 새해 쉬시라고 내가 몇 개 안 내드렸어요. 사진 주세요. 이제부터는 살려는 드릴게. 이제 다 지났고 이제 방학 때 빡세게 해야 됩니다. 매끄러운 면에 정지해 있던 1kg의 물체에 2초 동안 2뉴턴의 일정한 힘을 가하였다.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그럼 가속도 얼마예요? 2요. 2죠. 이동 거리는? 이동 거리 S는 V0 T 2분의 1 H 제곱에 생각하면 어차피 얘는 없어. 초속도 없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몇 초? 2의 제곱. 그래서 4m 이겠죠. 그냥 식에다 대입만 하면 바로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했죠? 다음에 6번. 오른쪽으로 2m/s의 일정한 속도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3N의 일정한 힘을 3초 동안 가했더니 10일이 되었다. 그러면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모르고 몇 초 가했어요? 3. 그럼 가속도 얼마입니까? 3. 가속도 3. 3. 3. 가속도가 3인데 힘이 3이에요. F는 MA. 3. F는 MA. 힘이 얼마? 3. 가속도도 3. 질량 얼마? 1. 얼마나 쉽습니까? 7번. 자, 어차피 질량과 상관없이 서로 잡아당기면 작용반작용으로 힘이 무조건 똑같아요. 다만 가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같은 힘이면 P가 빠르겠죠. 질량이 작으니까. 그럼 100N으로 B는 100N 받아서
요 B는 100N 받아서 자신의 질량이 50이니까 이쪽으로 가속도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무게가 60kg 힘. 이거 알고는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60kg 힘이라고 있고, 얘 자체가 9.8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얘 자체가 그냥 2에 곱하면 뉴턴도 아니고 1kg 힘은 9.8 뉴턴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 무게 단위. 킬로그램은 질량이고 킬로그램 힘은 무게 단위고. 그러면은 보니까 B를 누르고 있네, 얘를. 그러면 B도 얘를 떠받치는 겁니다. 누른 만큼. 내가 얘를 누른 만큼 나는 가벼워지는 거겠죠. 따라서 10N으로 누르고 있다. 10N이면 1kg 힘이에요. 네. 9.8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9.8 안 쓰고 고등학교 때는 귀찮으니까 10N이 되는 거예요. 10N이면 무게로 따지면 1kg이네. 그럼 내가 이 친구를 1kg 힘을 눌렀으면 나는 그만큼 떠받치니까. A는 59가 돼야 되고 B는 61이 돼야겠죠. 그래서 59가 됩니다. A는. 얘를 누른 만큼 나는 떠받치니까. 세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점프도 하겠지.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풀었고요. 여기를 숙제로 내는 게 아니라 오늘 과제는 운동의 기술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그러면 쉬었다가 남은 시간 좀 과제를 좀 합시다. 일찍 가야 되는 분들 없죠? 예. 과제는 하고 가는 거고 숙제는 집에 가서 하는 거고. 과제 못하면 숙제겠죠. 다 못하면. 자, 잠 쉬었다 오십시오.